전 세계 해군의 기준이 된 전함, 드레드노트급 전함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역사상 최고의 전함 중 하나로 평가받는 드레드노트급 전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영국에서 만든 이 전함은 그 이름부터가 아주 독특합니다. 먼저 드레드는 공포, 그리고 노트는 없다는 뜻으로 두 단어를 합친 드레드노트는 공포 따위 없다는 자신만만한 의미이죠. 이는 새로 건조한 함정마다 형용사 이름을 붙이던 영국 해군의 전통에 따라 사용된 것인데요. 사실 드레드노트라는 명칭은 오늘 다룰 20세기의 거대 전함이 탄생하기 전에도 이미 몇 번씩 이나 사용되었던 이름이죠. 특히 역사가 깊은 영국 해군은 1573년부터 드레드노트라는 이름을 써왔습니다. 이 당시 탄생한 첫 번째 드레드노트함은 대포 41문을 갖춘 갤리온선으로 건조된 직후 칼레 해전에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상대로 대활약하는 등 영국이 전세계 해양 패권을 장악하는 데 큰 공을 세웠죠. 이처럼 드레드노트함의 활약이 잘 알려지자 영국 해군은 그 이후에도 새로운 군함을 만들 때마다 종종 드레드노트라는 이름을 붙이곤 했습니다. 1573년의 목조함 부터 1875년 건조된 철갑선까지 무려 6개나 되는 군함 모델을 드레드노트라고 불렀죠. 그렇지만 19세기까지는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영국의 해양 패권에 도전할 수 없을 정도로 영국 해군이 강력했기 때문에 의외로 드레드노트함은 얼마 쓰이지 못했습니다. 실전 경험은 거의 없었고 그저 영국 해군의 강력함을 상징하는 정도로만 알려졌죠. 한편 시간이 흘러 20세기가 다가오자 영국 해군은 아주 오랜만에 엄청난 적수를 만나는데요. 바로 영국 앞바다에서 미친 듯이 해군을 키워오던 독일이 영국의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전체 배수량은 여전히 영국 해군이 우세했지만 신기술이 적용된 독일의 새로운 군함들은 오래된 함정이 대다수였던 영국 해군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니었죠. 게다가 이 당시 독일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노리며 대놓고 영국의 해양 패권에 도전하자 영국인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는데요. 온갖 이상한 생각이 나오는 나라답게 영국은 금방 기가 막힌 발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감히 따라하지도 못할 정도로 정말 미친 스펙의 전함을 만들어버린다면 독일이 알아서 고개를 숙일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당시 영국 해군의 최고위급 사령관 중 한 명이었던 피셔 제독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13살의 어린 나이로 해군에 입대한 이후 이집트,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에서 전투를 치렀을 정도로 유명한 백전노장이었던 피셔 제독은 이 새로운 전함 건조 사업의 설계위원장이 되었는데요. 안 그래도 낡고 오래된 군함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던 피셔 제독은 이번 기회에 그 군함들을 모조리 처분하고 최신형 전함을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하기 시작했죠. 당시 피셔 제독의 주된 요구사항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먼저 동일한 구경을 가진 대구경 주포를 최대한 많이, 특히 독일 해군의 전함들보다 많이 장착해야 했고, 두 번째로는 상대 전함의 사정거리 안에서도 확실한 방어력을 확보하도록 배 전체에 떡장갑을 둘러야 했죠.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전함들이 사용하던 증기기관이 아니라 증기 터빈을 탑재해 전함의 속력을 최대한 높여야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공격력과 방어력, 속력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세계 1등을 차지하라는 것이죠. 게다가 영국 정부 또한 180만 파운드, 당시 1년 국가 예산의 1%라는 엄청난 거금을 지원해주면서 열심히 이 사업을 도왔는데요. 이처럼 피셔 제독의 강력한 의지와 수많은 영국인의 피 같은 세금이 합쳐지자 1906년 영국 해군은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새로운 전함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레드노트라는 이름을 붙이며 전 세계 어떤 해군도 박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죠. 여기서 드레드노트 전함의 스펙을 한번 살펴볼까요? 드레드노트에 장착된 수많은 무기 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단연코 열문에 달하는 12인치 구경의 함포일 것입니다. 12인치, 다시 말해서 304.8mm 구경의 함포가 2개씩 짝을 지어 5곳에 있는데요. 12인치면 포병 출신들이 기억하는 155mm 포보다도 2배 이상 큰 무지막지한 사이즈죠. 참고로 포탄 한 발의 무게만 해도 무려 385kg입니다. 이 포탄의 최대 사거리는 15km나 되고 10km 거리에서 270mm의 장갑도 관통할 수 있어서 사실상 그 당시 존재했던 모든 전함을 단 한 발만으로도 무력화시키는 수준이죠. 이 정도면 적 해군의 그 어떤 전함도 애초에 드레드노트에 다가올 수조차 없을 텐데요. 그렇지만 드레드노트는 그 어떤 약점도 없다는 듯이 대형 무기뿐만 아니라 소형 무기에도 진심이었습니다. 만일의 상황에서 근접전을 벌일 수 있도록 12파운드 포 27문과 18인치 어뢰 발사관이 5개나 탑재된 것인데요. 그래서 만약 아주 작고 빠른 배가 밤을 틈타 몰래 드레드노트에 접근해서 대형 함포의 타격 범위 밑에 위치하더라도
하더라도 근접 무기까지 갖춘 드레드노트에는 흠집조차 낼 수 없죠. 그렇다면 방어력은 어떨까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군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포탑 아니면 지휘관이 있는 함교인데요. 드레드노트의 포탑과 함교는 장갑이 무려 280mm에 달합니다. 30cm 자만큼의 두께를 가진 장갑이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점은 갑판에도 75mm나 되는 장갑을 두른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비행기나 폭격기라는 개념조차 없었지만 정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모든 곳의 방어력을 극대화했다는 뜻이죠. 이처럼 드레드노트는 엄청나게 무거운 장갑을 두르고 심지어 그 위에 수백 톤의 함포까지 잔뜩 달아놨지만 속도나 이동 능력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로서는 최신형이었던 증기터빈 엔진을 탑재했기 때문에 21노트, 다시 말해서 시속 약 39km의 속도로 항해가 가능할 정도로 빠른 전함이었죠. 게다가 그 순항 속도를 절반 정도로 낮추면 12,000km, 즉 부산에서 미국까지 쉬지 않고 갈 수 있는 미친 순항 능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격이면 공격, 방어면 방어, 그리고 속도까지 엄청난 이 전함은 크기마저도 미쳤는데요. 기준 배수량이 18,400톤에 만재 배수량은 무려 21,000톤이나 되죠.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해군이 보유한 독도급 강습 상륙함의 만재 배수량이 18,800톤이니 이미 120년 전에 21,000톤을 찍었던 드레드노트의 위험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드레드노트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며 영국 해군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자 세계는 또 한 번 크게 놀랐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투기가 없던 시절이라 영국이 만든 이 무지막지한 크기의 전함은 도저히 그 어떤 함정으로도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였죠. 다시 말해서 드레드노트의 등장 이후 그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군함이 한순간에 구식 퇴물 함정이 된 것입니다. 공격력과 방어력은 물론 속도와 크기 등 어느 스펙에서도 드레드노트보다 밀렸죠. 하지만 이런 역대급 스펙에도 불구하고 드레드노트가 실전에서 활약한 사례는 의외로 거의 없었는데요. 당시 드레드노트의 등장만으로도 영국과의 해군 대결을 포기할 줄 알았던 독일은 포기는커녕 여전히 최신형 전함을 만들어냈고 영국 해군 역시 이에 지지 않기 위해 드레드노트가 취역한 지 불과 4년 만에 슈퍼 드레드노트라고 불리는 오리온급 전함 등 드레드노트보다 더 강력하고 스펙이 짱짱한 각종 신형 전함들을 줄줄이 건조한 것이죠. 그래서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드레드노트는 이미 구식 전함 취급을 받던 신세였고 막상 영국 해군이 독일 해군과 제대로 된 한판을 뜨는 상황에서도 드레드노트는 주력함으로 쓰이기는커녕 대부분 후방 경계작전에 투입될 뿐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성과를 올린 게 있다면 1915년 3월 18일 독일 해군의 유보트 잠수함을 발견한 드레드노트가 아무런 무기도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유보트를 들이받아 두동강 낸 사건이 대표적이죠. 인류 역사상 전함이 잠수함을 격치만 그것도 충각 전술이 사용된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 짧은 활약이 끝나자 드레드노트는 곧장 수리시설에 처박혀 전쟁 내내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심지어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는 아예 예비군함으로 분류되었는데요. 즉 전쟁용 군함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이죠. 게다가 1차 세계대전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전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영국은 다시는 전쟁을 겪지 않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자체적으로 해군의 규모를 제한하는 조약, 바로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을 맺어 구식 함정들을 대부분 처분했는데요. 이 당시 기준으로 드레드노트는 크기만 컸지 그 성능은 한참 뒤떨어진 군함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처분 1순위가 되었죠. 이처럼 드레드노트는 첫 탄생 당시에 미친 스펙이 무색하게 막상 실전에서는 거의 아무런 활약도 못했지만 사상 최대의 거함 거포라는 그 개념만으로도 세계 해군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때 영국을 뛰어넘는 대양 해군을 만들고자 했던 독일이나 일본은 물론 영국에 이어 전 세계 해양 패권을 거머쥔 미국 역시 드레드노트를 기준으로 해서 자신들의 전함을 만들곤 했죠. 게다가 드레드노트보다 한참 뒤에 나온 미국의 아이오와급과 독일의 비스마르크급 그리고 일본의 야마토급까지 모두 드레드노트의 개념을 따와 설계된 것이니 드레드노트는 그야말로 전함의 시대를 열어준 상징적인 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파급력이 얼마나 셌던 것인지 영국 해군은 드레드노트급 전함이 퇴역한 지 수십 년 뒤에도 드레드노트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요. 1963년 취역한 영국 해군 최초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모델에도 드레드노트급이라는 이름을 붙여 그 중요성을 나타냈죠. 게다가 현재 영국 해군의 주력 SLBM인 벵가드급 모델 역시 2030년부터는 새로운 모델로 교체될 예정인데 그 이름도 드레드노트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영국 해군의 드레드노트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2050년까지 핵융합 워터제트 추진력으로 이동하는 155m 규모의 함선을 만들어 각종 레일건과 초고속 어뢰 그리고 수많은 무인기를 탑재한다는 원대한 계획에서도 드레드노트라는 이름을 붙였죠. 한편 드레드노트에 관한 관심 혹은 집착은 영국 해군을 넘어 전 세계인들이 공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영화나 게임에서도 드레드노트라는 이름을 사용하죠.
스타워즈에서는 스타 드레드노트라는 우주 함선이 나오고 스타트rek이라는 영화에는 아예 대놓고 드레드노트급 전함이 등장할 정도인데요. 우리들의 동전을 다 뺏어간 메탈 슬러그 게임에서도 슈퍼 드레드노트급 안반 굴착기계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전세계 해군을 넘어 오늘날까지 거함거포의 대명사로 남은 강력한 전함 드레드노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